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쑥스러운 게 쪽 앞에 수행평가 안 해가지고 학교에 온 애가 하나 앉아있어요. 네. 앉혀놓고 수업하려니까 쑥스럽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3단원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오늘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는 피드백 영상을 올릴 거예요. 왜 자꾸 웃죠?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고 3단원 마무리 잘 하길 바랍니다. 오늘 할 내용은 단원평가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수시평가 5번, 6번 하고요. 활동지 22 해설 아직 앞뒷part 다 안 했어요. 그쵸? 이거 하고 마지막으로 단원평가 6번부터 8번까지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평가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평가 문제입니다. 단원평가 1번 문제는 다음 중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2차 방정식의 조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좌변이 x에 관한 2차식 그리고 우변이 0 이렇게 모두 이항에서 정리했을 때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 형태에 들어맞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2x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이항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변에 주신 이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식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 x제곱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 넘어오면서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x제곱과 x제곱이 사라지고 2x 더하기 3은 0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양은 우리 2차식이 아니죠. 2x 더하기 3은 1차식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2차 방정식이 아니다. 니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2. 이거 정리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좌변은 분배법칙을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분배법칙으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2. 그래서 우변에 있는 2까지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해서 좌변이 지금 x에 관한 2차식이 나왔고요. 우변은 0이 나왔으니까 니은은 2차 방정식의 정의에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2차 방정식이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x에 관한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2차 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죠? 등호와 어떤 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어떤 식과 같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정식이라는 건 참이나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붙어있는 식만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2차식이기는 하지만 2차 방정식은 아니다. 자, 리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정리하면 좌변은 정리해서 2x제곱 마이너스 x는 2x 더하기 5 나머지도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3x 빼기 5는 0이라는 x에 관한 2차식은 0, 즉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래서 리을은 2차 방정식이 맞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원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단원평가 2번 문제는 다음 2차 방정식 중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값을 해로 갖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큰 대괄호 안에 묶여있는 숫자가 왼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 해가 되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같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에서 마이너스 2가 해가 되는가?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그래서 4 빼기 4가 되니까 0으로 참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구나. 동그라미. 니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은에서도 마찬가지로 x자리에 1을 넣어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x는 1일 때 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2는 2 빼기 2가 되니까 계산해서 0이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되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에서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0의 해로 2분의 1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을 마찬가지로 x자리에 넣어보면 되겠죠. 2 곱하기 x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2분의 1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계산하면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1 빼기 5 곱하기 2분의 1 정리해 주실게요. 빼기 2분의 5 더하기 2 앞에 두 개 계산하면 2분의 1 빼기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즉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디귿도 2분의 1이 주어진 식을 0으로 만들어서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값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x-2 곱하기 x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에서 2가 해가 될 수 있느냐 x값을 넣어보면 되겠죠? x는 2일 때 집어넣어보면 2 빼기 2 곱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0 곱하기 5 0 곱하기 5는 0이죠.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니까 2도 주어진 식의 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원평가 3번 문제입니다. 단원평가 3번은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빼기 18은 0에 한 해가 x는 3일 때 a의 값, 상수 a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앞부분만 다시 써볼게요. 한 근이 x는 3일 때라는 건 x는 3이 주어진 방정식을 되게 한다라는 뜻이죠. 한 근이 x는 3이다라는 건 x는 3의 값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다. 그러면 대입했을 때 따라서 x는 3을 대입하면 우리 대입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자리에 3이 들어가니까 3의 제곱 더하기 ax a 곱하기 3 빼기 18이라는 건 다시 계산할게요. 9 더하기 3a 빼기 18 즉 정리했을 때 3a 빼기 9가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0이 3이 된다. x는 3을 대입했을 때 좌변을 정리한 3a-9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이 같다라는 사실이 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3a-9는 0이라는 이야기니까 3a-9는 0이므로 3a는 9이고 우리 지금 1차 방정식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3a는 9이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a는 3이다 라고 풀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어평가 3번은 x는 3이 주어진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빼기 18은 0을 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x를 대입했을 때 좌변을 정리한 값 3a-9가 0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a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원평가 4번 문제입니다. 단원평가 4번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때의 주의점은 좌변으로 모두 이항을 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활동지에서도 했지만 어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곱했을 때 나오는 우변의 값이 0일 때 그 결과를 찾아주기가 훨씬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좌변을 인수분해했을 때 우변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4번의 1번. 이 문제 생각보다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요. 2x제곱 더하기 4x는 0을 인수분해는 잘합니다. 자, 인수분해 두 개의 항에 있는 공통 인수를 끌어내면 2x가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2x로 묶고 첫 번째에서는 x가 하나 남아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2가 남아있죠. 그래서 2x 곱하기 x 더하기 2는 0으로 인수분해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답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자, 2x와 x 플러스 2 두 개의 항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자, 첫 번째 2x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0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2x는 0이려면 x가 0이어야 하고요. 또는 x 플러스 2가 0이려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내볼 수 있겠네요. 답은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친구들이 생각보다 답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2번은 쉽게 잘 풀었는데 3번에서도 오류가 많이 보여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번 문제는 좌변을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는 0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수항이 9로 3의 제곱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6x에서 x의 개수 6은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 중에 무엇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완전 제곱식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보면 좌변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그러면 좌변을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x값이 뭐가 존재하죠? x는 3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3이 되는데 이때 이 근을 우리가 x값이 하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x-3 곱하기 x-3이잖아요. x가 3이거나 또는 x가 3일 때 가능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번 경우에서는 두 가지 경우의 답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중복되니까 한 번만 써줄 거야. 하지만 중복된 거야 라는 뜻에서 가로 붙이고 중근이라고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은 0이라는 꼴로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2차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x값이 하나만 나타나고 그렇지만 해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 해 두 개가 지금 같은 값, 쌍둥이로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써주지만 중근이야, 쌍둥이야 라는 걸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쓸 때에도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표시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음 단원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그냥 이야기할게요. 인수분해로 안 된다면 제곱근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상수항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상수항 이항시키면 좌변에는 x제곱만 남고 마이너스 1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1이 됩니다.
그러면 x라는 건 제곱해서 1이 되는 값, 즉 1의 제곱근이 되겠네요. 제곱해서 1이 되는 값 x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한 가지 방법 더 쓸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제곱 빼기 1의 제곱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x 플러스 1이 0 또는 x 마이너스 1이 0 이어야 왼쪽 좌변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네, 4번의 4번 문제입니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2는 0이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좌변에 있는 식에서 x 앞에 있는 개수는 지금 1이 숨어 있고요. 우변을 곱셈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겠죠. 42를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 선생님 6이랑 7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6과 7로 인수분해를 해줄 겁니다. x제곱은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랑 x를 그냥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마이너스 42이기 때문에 6과 7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부호가 어때야겠어요? 달라야겠죠. 그럼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줄 건지에 대해서 먼저 곱해보고 생각을 합시다. 자, 곱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다라고 했어요. 자, x 곱하기 6 하면 6x, x 곱하기 7 하면 7x. 두 개를 정리해서 지금 제가 원하는 x가 나와야 되는데 둘 중 하나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6x에 마이너스가 가져다 붙으면 여기에 1x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써주면 됩니다. 부호가 없는 7은 플러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더하기 7은 0이 나오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6이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7이 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7이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단원평가 4번 문제 5번입니다. 6x제곱 더하기 5x 빼기 4는 0이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x제곱이니까 6x를 어떻게 쪼개볼까? 선생님은 3x랑 2x로 한번 쪼개볼게요.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여러분 다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일단 선생님도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를 쪼개보려고 하는데 4를 2랑 2로 일단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이렇게 쪼개보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합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얘네 두 개 곱하면 4x, 얘네 두 개 곱하면 6x가 나옵니다. 4x랑 6x를 가지고 빼거나 더해서 5x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 5x예요.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3x랑 2x로 쪼갰을 때 2랑 2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4랑 1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2x랑 4를 곱해서 8x, 3x랑 1을 곱해서 3x인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마침 5x가 나오죠? 그쵸? 두 개를 빼주면 5x가 나오죠. 8x에서 3x를 빼줬으면 좋겠는데 마침 마이너스가 하나 필요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되면 여기 5x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주어진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은 3x 더하기 4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3
그래야 적은 0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3x 플러스 4가 0이 나온다. 그러면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선생님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안 되면 계산해보세요. 3x 더하기 4는 0을 만들어주는 x의 값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2x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어준 x값 x는 2분의 1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구나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 5번의 문제입니다. 단원평가 5번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주의할 점은 4번에서는 좌변이 0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5번에서는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이나 x에 관한 항 또는 뭐 다항식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좌변은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2가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찾아줄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1 곱하기 2로 풀고 싶다. 그러면 x가 1이면 되네. 근데 x가 1일 때 여기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와요. 그럼 1 곱하기 2가 아니라 1 곱하기 0이라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변에 어떤 다른 값이 나와 있는 것보다는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쳐볼게요. 자, 식을 먼저 좌변을 전개를 해줄게요. x제곱 빼기 x는 2라고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분해 선생님이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원에서 연습했으니까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1은 0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1이 0이어야 좌변이 0이 될 수 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어준 x가 x는 2 또는 x 더하기 1은 3으로 만들어주는 x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값이 해가 된다는 거죠. 자, 3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다 풀지 않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좌변으로 이항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좌변을 이항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5번에 3번 x 더하기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x 정리해보면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이항해야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하면 x 빼기 4 곱하기 x 더하기 1은 0 있네요. 됐네요.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4 x 빼기 1은 0 그래서 x 더하기 4가 0이 되거나 또는 x 빼기 1이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해를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여러분 2차 식을 우변을 0으로 만든 2차 방정식의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좌변이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변 0으로 만들기. 자, 다 같이 수식평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식평가 5번은 닮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우고 그 비례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2차 방정식의 해까지 구해보는 단계가 좀 여러 번에 걸쳐져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말고사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형태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조건부터 같이 볼게요. 문제를 쭉 눈으로 한번 읽어봤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꼽자면 그림 옆에 나와 있죠. 큰 종이와 반으로 자른 종이가 서로 닮음인 직사각형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조건을 선생님이 위에다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직사각형 ABCD가 나와 있고 ABCD를
선분 EF를 통해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사각형 ABCD와 그리고 사각형 AEFD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닮음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문제 1번에서 이런 그림에서와 같이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비를 1대 x라고 했을 때 A3 용지, 이 전체 용지가 지금 A3죠. A3와 A4, 반으로 다른 A4 용지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보아라 라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전체 사각형과 전체 직사각형과 반으로 다른 이만큼의 직사각형 사이에 지금 닮음이 성립을 해야 할 텐데 문제는 커다란 직사각형은 지금 아래로 긴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반으로 자른 건 반대로 가로로 긴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닮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돌려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반으로 자른 걸 옆으로 돌려서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A, D,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도 같이 옮겨주면 지금 DF의 길이 여기가 2분의 x고요. AD의 길이가 1인 걸 그림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1번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의 짧은 변대 긴 변이 1대 x예요. 그러면 닮음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EFDA에서 짧은 변대 긴 변의 길이 A4 용지에서의 짧은 변대 긴 변의 길이 2분의 x의 1이라는 것도 1대 x가 어때야 하는 거예요? 닮음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야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풀어서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쓸게요. 사각형 ABCD와 사각형 ABCD와 EFDA 닮음일 때는 우리 꼭지점 순서 잘 맞춰주어야 합니다. EFDA가 서로 닮음이므로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짧은 변대 긴 변 1대 x와 짧은 변대 긴 변 2분의 x 대 1이 같다가 성립한다. 1대 x는 2분의 x 대 1이다. 여기까지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따라서 두 개 곱하면 x 곱하기 2분의 x 2분의 x 제곱과 외항의 곱 1 곱하기 1 이게 같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2차 방정식 세운 거죠.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2항에서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0 2차 식은 0의 꼴이니까 2차 방정식 맞고요. 아니면 2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식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띄워도 상관이 없어요. 수시평가의 1번 문제는 비례식을 통해서 2분의 x제곱은 1이라는 2차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게 문제였고요. 그럼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1에서 구한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인지 확인해보고 해를 구하자고 했네요. 그럼 2차 방정식인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이냐?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정리가 되고요. 왼쪽이 x에 관한 2차식이 되었으니까 x에 관한 2차식은 0이라는 꼴이 되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맞네요. 고로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그리고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2분의 x제곱은 1에서 양변에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x제곱은 2라는 형태로 바뀌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이거 뭘로 구해줄 수 있어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죠.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구해주면 됩니다. 이 주어진 2분의 x제곱은 1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뭐죠? 이 문제에서 조건은 x가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3번에서는 x는 길이 값이므로 길이를 나타내므로 양보다 크다, 양수이다. 따라서 답은 x는 루트 2이다. 여기까지 구해주면 수시평가 5번의 답안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수시평가 6번입니다. 여러분이 유난히 어려워하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봤던 수시평가였죠. 수시평가 6번의 내용이 이번 3단원의 어떤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수시평가 문제집 보면서 같이 확인하고 혹시나 적을 부분이 있다면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평가 6번의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근의 공식까지 연결을 해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왼쪽에 3x제곱 더하기 4x-1은 0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푸는 과정을 보고 지금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들이 나왔는지를 적어보고 그걸 똑같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3x제곱 더하기 4x-1은 0을 x제곱 더하기 3분의 4x 3분의 1은 0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어떤 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쵸? 지금 개수가 4는 1로, 4는 3분의 4,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준 거죠. 여기서 3이라는 건 x제곱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일반적으로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눈다. 그럼 이걸 오른쪽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다가 똑같이 해보면 양변을 x제곱의 개수인 a로 나누어야 하니까 x제곱의 개수는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a로 b를 나누었으니까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눈 다음에 3분의 1만 우변으로 넘어갔습니다. 뭘 해준 거죠? 그쵸? 지금 완전 제곱식의 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상수항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플러스 a분의 c가 상수항이니까 얘를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만 좌변에 놨고 우변에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양변에 3분의 2의 제곱이 생겼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거죠? 그렇죠. 우리 3분의 4의 x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3분의 2로 만들고 그걸 제곱해서 더해줬습니다. 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변에 x의 개수를 2로 나누어 제곱한 값을 더한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꼭 말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x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다 라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을 하면 돼요. 어쨌든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가에는 상관없이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양변에 더한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에, 자, x의 개수라는 건 a분의 b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자, a분의 b를 반으로 나누면 2a분의 b가 되겠죠. 그쵸? 2a분의 b를 제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c에 2a분의 b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위에 있는 식과 뭐가 달라졌는지 봤더니 그냥 식의 형태만 조금 달라졌어요. 좌변은 어떻게 해줬죠? 좌변은 인수분해를 했는데 어떤 걸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했고요. 좌변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고, 우변은 어떻게 해준 거예요? 우변은 그냥 여기 있는 3분의 1과 3분의 2의 제곱을 계산해서 더해서 정리해 준 거죠. 우변은 정리해 준다. 좌변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고 우변은 계산해서 정리한다. 자, 이걸 똑같이 해주면 좌변은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은, 얘는 계산해서 정리하면 밑에를 4a 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됩니다. 이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곱하고 부호를 정리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다섯 번째. 이렇게 x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은 9분의 7로 구한 다음에 밑에는 x 플러스 3분의 2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해준 거죠? 그렇죠. 위에 있는 식에서 좌변과 우변의 제곱근을 각각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제곱근을 구한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오른쪽도 x 더하기 2a분의 b라는 건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근이니까 정리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4a제곱은 2a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조건에서도 주어졌지만 근호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 x 더하기 3분의 2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에서 x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좌변에 x만 남겼죠. 즉 우리가 원하는 x값.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죠. 그래서 6번은 해를 구한다. 또는 근을 구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해를 구한다. 우변에서도 마찬가지로 2a분의 b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2a는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평가 6번은 가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오른쪽은 여러 가지 문자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부호를 판단하고 근호 안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6개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간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말고사에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한다면 이 6개의 단계를 똑바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마지막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친구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외면하지 마세요. 네, 근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에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근의 공식이다. 근의 공식은 우리가 별개의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다 하려면 가끔은 복잡할 때도 있으니까 이 모양을 외워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모양 기억해줄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활동지 22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22에서는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 방법, 세 번째, 근해 공식입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에서의 포인트는 뭐였죠?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해를 얻는 거였고요. 제곱근의 성질에서의 포인트는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근해 공식은 우리가 그 근해 공식 자체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이 공식 자체를 외우고 있으면 해를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건지 제곱근의 성질을 써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도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대한 포인트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골라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인수분해나 완전 제곱근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인수분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2단원은 서은쌤이 풀이 방법이나 설명들을 자세히 영상으로 올려주셨으니까 필요하면 보고 또 보고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좀 쏙 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좌변의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우변이 이미 0이에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8은 0. 사실 인수분해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해줄 필요는 없는데 한 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x제곱은 x랑 x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쓰자고 했어요. 그리고 8은 4 곱하기 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 둘 이렇게 곱했을 때 x 곱하기 4는 4x, x 곱하기 2는 2x. 이걸 가지고 6을 만들려면, 특히 마이너스 6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4x와 마이너스 2x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6x가 나오는 거죠? 마침 여기에 둘 다 마이너스가 갖다 붙어도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8로 성립을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식을 쓰면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4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좌변이 0이 되려면 앞에 게 0이 되거나 뒤에 게 0이 되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4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한다. 근데 x 마이너스 4가 0이려면 x는 4여야 하고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이려면 x는 2여야 돼. 그래서 해는 x는 4 또는 x는 2야.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인수분해의 원리였죠. 자, 이번에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의 포인트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x제곱이나 x가 있는 항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상수항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주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맨 처음에 포인트 우리 수식평가 6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로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맞춰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 단계는 건너뛰어도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만 좌변에 남기고 8을 마이너스 8로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는데 어떤 수를 더했죠? 마이너스 6을 반으로 나눠서 즉 마이너스 3으로 만들고 제곱해서 더했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더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음 단계로는 좌변은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때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우변은 정리해줍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9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곱근을 구해주면 x 마이너스 3은 1의 제곱근, 제곱해서 1이 될 수 있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1.
답점수 못 봤습니다. 과정점수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3 더하기 1 또는 3 빼기 1이니까 x는 3 더하기 1 또는 x는 3 빼기 1, 즉 x는 4 또는 x는 2.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계산은 전부 다 마무리를 해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라고 남겨두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해 공식은 x는 ax제곱 더하기, 원래 모양 써야겠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형태로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a값, b값, c값 한번 찾아봅시다. a는 얼마죠?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6, c는 8입니다. 이걸 다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는 2a, 2 곱하기 1분의 2분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6이니까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6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4 곱하기 1 곱하기 8이니까 32입니다. 정리하면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벗길 수 있죠. 근호 벗기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약분하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하면 x는 3 더하기 1, 4 또는 x는 3 빼기 1, x는 2.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여러분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의 해가 x는 4 또는 x는 2라는 걸 구할 수 있다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풀이 방법을 비교해보고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가장 빨리 답이 나오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인수분해 너무 잘해. 그럼 인수분해 가지고 풀면 되고요. 나는 다른 방법 다 모르는데 제곱근의 성질 이거 하나 알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풀면 되고요. 그리고 난 근해 공식 달달 외웠어. 근해 공식 맞는 기야 라고 생각하면 근해 공식을 가지고 풀면 되겠죠. 어떤 게 가장 좋다라는 건 사실 주어진 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끝내고 기말고사를 보는 만큼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편한 방법은 뭔지 정도는 그냥 내 공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는 이게 더 편하더라 정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활동지 22의 활동 2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사실 수시평가 5번이랑 조금 비슷한데 수시평가 5번보다는 조건이 더 많이 주어져 있어요. 단지 푸는 방법은 수시평가 2번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었다면 이번 문제는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문제에서 이 기다란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서 정사각형을 떼어냈을 때 남은 직사각형, 요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과 원래 직사각형이 닮음이면 그러면 그걸 황금사각형이라고 부른대요. 안정감 있는 사각형이라고 하죠. 사실 이 형태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이 많이 보는 어떤 신용카드라든지 아직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없지만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각형들에 이 황금사각형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황금사각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그럼 일단 조건을 가지고 비례식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고 비례식까지 다 주어져 있어요. 지금 문제가 조건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 빨간색 사각형을 다시 그리면, 왜냐면 지금 큰 사각형이랑 닮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봐서 닮음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쵸? 가로로 길게 한번 눕혀서 그려볼게요. 작은 사각형을 이렇게 눕혀서 그려놓으면, 그러면 이 긴 편의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1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 짧은 편의 길이,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 길이를 그림 위에 있는 그림에서 찾으면 요만큼입니다. 자, 이 길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정사각형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x에서 1만큼 뺀 거 x-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x-1이 된다. 그러면 긴 변 대 짧은 변, 큰 사각형의 긴 변 대 짧은 변인 x 대 1과 작은 사각형의 긴 변 대 짧은 변인 1 대 x-1이 같다. 닮음이기 때문에 성립한다라는 거죠. 조건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1번에서는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앞에 썼으니까 우리 쉽게 할 수 있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러면 외항의 곱 x 곱하기 x-1과 내항의 곱 1 곱하기 1이 같다.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이다. 여기까지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럼 2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래요. 그래서 이거는 근해공식을 사용을 해도 되고 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해도 됩니다. 인수분해도 사실 쓸 수는 있는데 인수분해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해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근해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정리를 딱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a 값이 1, b 값이 마이너스 1, c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근해 공식을 써주면 x는 2 곱하기 a, 2a, 2분의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빼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정리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풀었습니다.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리고 나서 3번에 보면 문제의 조건에 맞는 x값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의 상황에 맞는 답을 구해보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랑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중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답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얘는 지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양수인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는요 1보다 루트 5가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x값은 양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3번에서 x는 양수이므로 우리가 찾는 x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네요. 네, 문제 활동지 22번의 활동 2를 해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끊겼어요. 어쨌든 우리 끝까지 답을 구해봤으니까 여러분 앞에 영상 잘 보시고요. 활동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풀이를 올려놓겠습니다. 근해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풀이를 막 계산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연습해보고 내 계산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비교해보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영상을 길게 더 찍지 않고 활동지 22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단원평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단원평가 6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단원평가 6번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K값과 그 중근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근이라는 건 언제 존재하는 거죠? 그쵸? 완전제곱식, 좌변이 완전제곱식은 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때 해가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때 갖는 게 중근이죠. 그러면 우변은 0인 상태에서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 완전제곱식이 될지, 어떤 완전제곱식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가 될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힌트는 뭐예요? k를 구하는 힌트는 x 앞에 있는 개수
제곱식 형태를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얘는 전개하면 a의 제곱 그리고 b의 제곱이 있고 가운데 뭐가 들어가죠?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라면 x의 제곱이 이 자리에 들어가죠. x 더하기 여기에 뭔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여기에는 제곱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있는 값이 a라고 해봅시다. a라고 하면 얘는 전개했을 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x제곱은 똑같고요. 지금 2ax가 마이너스 8x인 거예요. 그쵸? 그럼 양변이 2x로 나눠봅시다. a는 2x로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값이 지금 마이너스 4라는 이야기죠. x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러니까 x 빼기 4의 제곱이다. 근데 k라는 건 여기서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k는 마이너스 4의 제곱, 즉 16이 되는 거고요. 중근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니까 x는 x 마이너스 4를 0으로 만들어주는 4의 값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옆에다가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 더하기 10은 0입니다. 이때의 k 값과 이게 중근을 갖는 k 값과 중근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얼마의 제곱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쵸?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걸 b라고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b의 제곱이다. 그러면 전개했을 때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b제곱은 0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지금 이 두 식이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럼 비교해 봅시다. 자, 같은 거 뭐 있어요? 10이랑 2b랑 같은 거. 그쵸? 그러면 2b는 12이므로 b는 6이다. 그쵸? 그리고 b제곱, 즉 6의 제곱인 36은 여기서 상수한 부분이랑 같아야 하니까 k 더하기 10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 더하기 10이 36이라고 했으니까 k는 26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중근은 x 플러스 6의 제곱은 0의 해는 x는 마이너스 6 중근입니다. 아니 2다라고 쓴 거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좌변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k 값이 뭐가 되어야 할까? 상수항이나 혹은 x의 개수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원평가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풀고요. 그 다음에 단원평가 8번의 문제 몇 개 더 풀어보고 그러고 끝낼게요. 자, 단원평가 7번에서 1번, 2번을 같이 풀어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만 한번 같이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단원평가 7번의 1번 x제곱 더하기 x-7은 0. 이걸 우리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수분해도 있고 제곱분해 성질도 있고 근해 공식도 있는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될지. 제곱근의 성질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서 더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1이네. 반으로 나누는 거 귀찮아요. 그러면 근해 공식 쓰면 되죠. 그렇죠? 근해 공식 한번 써봅시다. x는 a는 1이고 이것부터 적고 할게요. b도 1이고 c는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럴 때 x는 2a 2 곱하기 1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7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7 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8
빼기 28 빼기 마이너스 28이니까 플러스 2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A 값, B 값, C 값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X는 2A, 2 곱하기 2는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부호 바꾸고 갈게요.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8, 6에 48이니까 57이네요. 57은 밖으로 나올 게 없습니다. 57 소인수분해 해보면 57은 3 곱하기 19예요. 밖으로 나올 게 없어요. 이거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7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3번에서는 A 값이 얼마죠? A 값이 3, 값이 8, C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2A 2 곱하기 3 6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니까 88에 64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인데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 바꾸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6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정리하면 3, 4, 12 76이 나와요. 끝?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죠. 76을 루트 밖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76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76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19 이렇게 나와요. 4 곱하기 19. 그래서 루트 밖으로 2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6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9 2로 전부 다 약분이 되네요. 2로 약분하면 8은 4가 되고 1이 되고 6은 3이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 이렇게까지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점수 못 받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습관 꼭 들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왔어요. 자, 단원평가 8번 문제 1번, 3번, 5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x제곱 마이너스 0.3x 마이너스 0.4는 0을 풀려고 한다. 어떻게 풀면 되죠? 인수분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제곱근의 성질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근해 공식이겠죠. 근해 공식을 할 건데 그러면 A는 얼마예요? A는 1, B는 마이너스 0.3, C는 마이너스 0.4예요. 이걸 넣고 계산을 해볼까요? X는 2A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3의 제곱 0.09 빼기 4 곱하기 이거 언제 나올 거예요?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꿔요, 식. 자, 우리 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할 때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근해 공식을 사용할 때는 전부 다 정수가 되면 편리합니다.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이 모두 정수가 되어야 계산해주기 편하기 때문에 정수로 만들어줘요. 뭘 곱해서? 10을 곱해요. 그러면 10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a 값은 10, b 값은 마이너스 3, c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x는 2a 2 곱하기 10, 20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0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볼게요. 루트 밖으로 나옵니다. 20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13으로 나와요. 160분의 13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x는 20분의 3 더하기 13, 즉 20분의 16, 5분의 4 또는 x는 20분의 3 빼기 13, 20분의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x는 5분의 4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답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인수분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0.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0.7은 0. 이것도 우리가 풀어주려면 가능한 보기 좋게 정수회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든 뭐 제곱근의 성질을 쓰든 근의 공식을 쓰든 계산하기가 쉬워지니까 똑같이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7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저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봤는데 얘는 2랑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1이랑 7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7이랑 1로 바꿔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써도 되고요. 근데 제곱근의 성질을 확 단축한 게 근의 공식이니까 우리 빠르게 근의 공식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2, B는 마이너스 10, C는 7일 때 X는 2, 2는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의 제곱 100에서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7 하면 8, 7에 56 4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분의 10 플러스 마이너스 44에서 2가 근호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2 루트 11 이렇게 나와요. 4가 2로 밖으로 나오고 안에 11만 남죠? 그러면 약분해서 2로 다 약분해서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0.9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5는 0. 이거를 똑같이 우리가 정수회로 만들어서 풀어주면 되겠죠. 1을 정수회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10을 곱해볼까요? 10을 곱하면 9x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25는 0이에요. 자, 또 근의 공식을 쓸까요, 여러분? 일단 확인부터 합시다. 봤더니 9x제곱은 얘는 3x의 제곱이고요. 25는 5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3x랑 5를 곱하면 15. 거기에 2배를 하면 30.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가죠. 그래서 3x 더하기 5의 제곱은 0. 그러면 우리가 x값을 찾으려면 3x 더하기 5는 0이므로 x는 마이너스 3분의 5. 그리고 이때는 근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인데 값이 같은 것뿐이니까 중근 이렇게 꼭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단원에 대한 풀이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평가 봤던 거, 우리 활동지 같이 했던 거, 그 다음에 영상에서 같이 봤던 내용들 포함해서 전부 다 깔끔하게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게 냈는데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답안지에 적어주면 선생님들이 점수를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일주일 힘내서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시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일 마지막 질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